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국토부가 2019년도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4,540만 3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13% 상승했는데요. 작년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종전 상승률을 또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는 유광수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겁니다.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현장 가기 전에 이슈부터 짚고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오늘자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2018년에 지가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통계 자료가 지금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연간 전국 지가 2018년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4.5%가 올랐고요. 수도권은 한 5% 정도가 올랐고 서울 시내는 6%가 약간 넘는 수준에서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은 약 한 3.9%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가 하락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하락한 지역은 없고 거의 다 상승을 했고 실제로 전국은 4.58%가 평균이고요. 수도권은 5.14% 그리고 지방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3.6%의 지가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좀 특징이 있는 지역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6.11%가 올라서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 서울 말고도 실제로 지가가 올라간 지역들은 많습니다. 세종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특이한 점들은 실제로 보통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구들을 주로 이제 차지하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지역으로 나눴을 때 순위권, 5위권 안에 경기도 파주시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고성이라든지 이런 접경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재미있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간 지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계를 보신 것인데요. 보시면 2010년 같은 경우에 전국은 약 한 1%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올랐었고 2011년에는 1.17% 그리고 2010년에는 약 한 1% 이렇게 해서 쭉 1%대를 유지를 해오다가 2015년서부터는 그 올라가는 폭들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2.4%, 2016년은 2.7%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8년에는 4.58%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있었던 지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2018년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는 약간 주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가가 하향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향을 계속하고 전체 부동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대지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격대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 베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포인트로 두시고 좀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시, 군, 구별로 전국에서 상위 5개 지역을 뽑아본 것인데요. 왼쪽에는 상위 5개를 보신 것이고 오른쪽에는 하위 5개 지역을 본 건데요. 하위부터 보시면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경남 주로 경남 쪽이 많고 지방 쪽에 이제 하위 5개가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상위 5개 지역인데요. 그 가운데 3개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이런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계속 강세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강로 일대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왔었고 한남 뉴타운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가격대들이 많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이 가격대를 많이 이끌었었고 그 주변 지역들에 있는 어떤 서초구, 반포의 이주 수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마포구는 뭐 마찬가지로 그런 주요한 이유들이고 이 세 구의 특징을 보시면
한강을 접해 있다. 이 부분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9.53%가 평균적으로 오른 곳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가격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었던 경기도 파주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8%가 넘게 오른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인데요. 경기도 파주시하고 강원도 고성군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다 접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남북의 어떤 그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 개발,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GTX A 노선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계시다가 투자에 어떤 잘만 적용하시고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이런 성과들을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색인도인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 많이 올라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5%를 초과하는 지역인데,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경기도 파주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고성, 강원도 쪽들이 대부분 붉은색을 보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의 어떤 여러 가지 화해 무드 때문에 가격대들이 많이 오른 것이고요. 이 중심에 있는 서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한강을 접해 있는 구들이 주로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지역에 미리 좀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 참 컸던 한 해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가 같은 경우에는 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알아두게 됐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할 투자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먼저 가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9호선 직리역에서 도보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4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성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유망 지역 꼼꼼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역으로 강서구 등촌동 들고 오셨는데요. 입지여건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시 내에서도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실 텐데 대부분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한강하고 강서구는 접해 있기도 하고 9호선 라인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양역과 9호선 직미역과도 도보로 5, 6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생길 예정인 강서구청역이 있는데요. 강서구청역 예정역과도 도보로 5분 이내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의 삼각형의 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물건지 주변에는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마트, 그리고 최근에 CGV 상업지역 건물들, 그다음에 물건지 주변에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내부에서는 그렇고 버스로 한 2정거장만 가신다라고 하면 왼쪽에는 마곡지구라는 대형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곡지구를 자주 가보는 편인데요. 아마 한 달 만에 가보면 실제로 그 주변 상황들이 많이 변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아주 좋게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마곡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붉은색 라인으로 보이시는 것은 서부광역철도 예정 철도인데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호재하고 9호선 라인, 그다음에 마곡지구, 그리고 왼쪽에 있는 김포공항 호재, 여의도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현장에 오셔서 주변 물건들하고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부광역철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서 상암 DMC를 지나서 홍대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9호선만 다니지만 서부광역철도도 다니는 환승역으로 거듭나기도 할 테고요. 강서구청에도 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마곡 2지구 쪽이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3지구 쪽은 서울식물원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마곡중앙공원, 서울식물원 이랬었는데 정식 명칭은 서울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이 서울시 내에서도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하고 한강과의 접근성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평지에 개발될 수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소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내년에 완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상암 DMC하고의 접근성, 그다음에 마포 홍대 쪽하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지가가 올해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충분히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개발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좀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시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인가 봐요. 가실 때마다 깜짝 놀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등촌동 오피스 한번 현장 답사해 보시고요. 건물 특징은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네, 건물은 지금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규모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중에 6층이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유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하고 그다음에 거실, 천정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또 그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옵션의 어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샘플하우스하고 내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메리트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지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는데요. 보통 지금 이런 소형 주택들이 대출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5%, 70%까지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월세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정보 소개해드렸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